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뇌의 발달과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3장은 지능 발달에 이어지는 발달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의 발달과 그 다음에 뇌의 그 전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청소년기의 뇌의 발달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에 대한 생리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그 뇌와 관련된 생리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보충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의 발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교재의 56쪽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뇌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신경계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기관이죠. 그래서 중심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관이고 발달과 학습 그리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뇌의 그 영역이나 아니면 뇌의 발달 그리고 뇌의 기능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능 발달에서 봤듯이 지능이 변화하는가 이런 내용을 볼 때 그 어린 시절에 지능 발달에 있어서 그 영양이나 아니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랑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그 지능 발달에 많이 관련이 있는 뇌 또한 생애 초기 즉 영유아기 뇌 발달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기에 적합한 영양적 충족을 받았느냐 아니면 적절한 상호작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지능이 차이 나듯이 그 뇌발달도 역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뇌의 기본 구성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세포라는 것은 뉴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돼 있고 이 신경세포의 역할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생애 초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자라기 때문에 출생 당시 성인의 25%에 해당되지만 만 2세가 되면 그러니까 2살까지 성인의 75%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있어서의 그 성장 급등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성장하는 그 기간은 출생 이전부터 3개월까지, 그러니까 출생 이전 3개월부터 출생 후 2살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할 때 키가 급속도로 자라는 건 사춘기에 뭐 몇 달 혹은 몇 년에 해당되죠. 근데 이것은 뇌 발달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뇌의 구성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가 1000에서 2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자체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는 그 조직 속에서 정보가 저장하고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신경세포의 발달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어떤 그 중요성, 뇌 발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죠. 신경세포는 태아기에 이미 세포가 생성되고 세포가 이동되고 세포에 분화된다는 세 단계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신경세포는 태아의 신경관 뇌실 벽에서 생성되고요. 이후 정해진 대뇌 피질 영역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임신 2기, 그러니까 임신 후 15에서 28개월 28주에 세포 이동이 완료되고 자리를 잡은 신경세포가 분화하여 확장되면서 연결되는 그런 그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뇌의 기본 단위이자 어떤 뇌 발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영유아기가 특히 중요할 뿐더러 굉장히 신경세포가 태아기에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기 이전부터 임신 기간의 뇌 발달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결국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그 영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분화되어서 점점 더 많아지는 이 발달 과정은 결국은 태아기와 임신 초기 또는
출생 이후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생성과 분화에 있어서 이 시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임산부의 음주나 흡연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뇌 발달에 있어서 임산부의 흡연이나 음주는 굉장히 그 경고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신경세포의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구조는 그림 책에서는 57쪽이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상돌기, 세포체, 축색구, 추초, 숙색, 종말, 축색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상돌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체에서 나와 있는 이 돌기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라는 것은요, 신경세포가 결국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제일 먼저 자극을 받는 곳인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감각신경세포라고 돼 있고, 감각신경세포는 이 다른 신경세포와 달리 길게 뻗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세포가 있는데 감각세포가 조금 더 깁니다. 감각세포가 조금 더 길고 거기서 뻗어나와 있는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축색을 통해 이동하고 그다음에 축색 종말에서 다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로 전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색 종말로부터 수상 돌기를 통해서 세포체로 이루어지는데, 신경세포가 그 자체의 세포보다는 그 다른 세포와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연결이라고 하면 정보의 연결이고 정보의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이 전달 물질뿐만 아니라 전달체가 중요한데, 전달 그 구조가 중요한데, 그 전달 구조를 하는 축색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색이 끊어지면 정보가 전달할 수 없죠.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 다리가 끊어지면 다리에서 다리로 연결하는 정보가 연결될 수 없으니까 이 다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수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축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색을 통한 정보 이동의 효율을 높인다. 효율을 높이는 수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호막으로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경세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시냅스라는 것은, 이 시냅스는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개념인데, 신경세포는 다른 체세포들과는 달리 세포와 세포가 닿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한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냅스는 어떤 전기적 자극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적 자극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 또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냅스가 형성되고, 그리고 계속 그 정보의 전달 과정이 반복되면,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그 정보, 어떤 특정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면 그 시냅스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발달에서 중요한 측면이 이 시냅스의 발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여기 앞에서 본 것 중에 수상돌기와 출색, 수상돌기와 축색, 이 수상돌기와 축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상돌기와 축색을 통해서 다른 쪽의 세포에서 전달하는 물질을 또는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시냅스의 형성 동안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돌기와 축색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달되는 어떤 반복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적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냅스가 생겨나게 되면 굉장히 그 특별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만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쪽,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 정보만 왔다 갔다 하면 그쪽의 수상돌기와 축색은 완전히 튼튼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쪽은 도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리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다리는 계속 보강을 하고 튼튼해지는 반면에 별로 쓰지 않는 다리는 끊어지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용하지 않는 주변의 신경세포는 도태되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신경세포는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 가는 반면 자극을 받지 못한 시냅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경세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는 어디에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 시냅스의 생성 과정은 그 이후에, 유전 이후에, 타고난 이후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신경세포 전체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냅스 역시 생애 초기에 과잉 형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잉 형성된다는 것은 출생 후에 첫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알 수 있죠. 이렇게 과잉 생산된 신경세포와 수상돌기 축색 시냅스는 자연스럽게 가지치기라는 어떤 없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 가지치기에 관여하는 것은 사용되는 것이 많을수록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런 시냅스가 결국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롭게 형성되고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초화라는 개념인데, 수초화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섬유를 수초라는 지방층의 전련체로 감싸는 과정입니다. 이 수초라는 것은 아까 여기 말한 이 수초를 감싸고 있는 이것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수초화인데, 수초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튼튼해져야지 여기 말한 것처럼 전깃줄을 감싸는 피복과 같아서 감싸는 게 튼튼해질수록 안에 있는 전달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수초화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신호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특히 신경세포의 수초화에는 신경교세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리알셀이라는 신경교세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보를 전달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신경교세포는 지방층을 만들어서 이거를 두껍게 차지하고 있어서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 핵심적인 정보의 전달을 역할하고, 둘러싼 것은 지방층을 형성해서 결국은 그것을 잘 전달하게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신경교세포는 뇌 무게의 2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뇌에서 더 이상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아도 신경섬유가 증가한다든지 이 교세포가 성장한다든지 수초화 등으로 인해서 뇌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뇌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신경세포가 자체보다는 이런 수초화에 해당하는 교세포라든지 신경섬유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관련된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수초화는 이것이 조금 발달적인 차이가 있어서 신경계 발달과 병행해서 나타나지만 출생 이후에 직후까지는 감각기관과 뇌에 대한 수초화, 그러니까 즉 운동 기능에 대한 수초화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생아 이후 영아기에 걸쳐서는 감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수초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고요. 뇌와 근육 사이의 수초화가 진행되면 아이가 이제 그 개월 수가 늘어나면 머리와 가슴을 들 수 있고, 손과 발을 뻗을 수 있고, 구를 수 있고, 뒤집는 것은 한 5, 6개월 돼서야 6개월 전에 이루어지지만 바로 태어나서 바로 뒤집을 수는 없죠.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고, 걷고 뛰는 운동 기능이 점차 발달하게 되는 이 발달의 과정은 결국 뇌와 근육 사이에 어떤 수초화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후에 출생 후 2년까지 이 2년까지는 언어 발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는 비로소 급속한 수초화 때문에 이러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급속한 수초화는 결국은 2년까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사춘기, 그 제2성장기에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망상체와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수초화가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어요. 망상체와 전두엽은 이 청소년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초화가 결국은 어린 시절에 그 주의 집중이 짧은 그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이유는 수초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급속한 수초화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감각기관, 운동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사고를 담당한다거나 주의 집중에 담당하는 그런 부분의 수초화는 사춘기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대뇌 피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게 세레브랄 코르텍스라고 해서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뇌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역을 어떤 그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피질의 영역을 나눠서 어느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기관이 있고 영역이 있고 운동기관에 지시하는 영역이 있고 또 사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고 문제 해결하는 기관이 있고 정서를 담당하는 굉장히 영역별로 다른 기능을 관장하고 있고 이것이 뇌연구 학자들에 의하면 영역별 발달은 유아동기에 발달하는 여러 가지 능력의 발달 순서와 일치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체 동작을 통제하는 영역들 중에서 출생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영역은 전반 뇌회라고 얘기해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머리, 팔, 가슴을 통제하는 신경세포가 몸통과 다리를 통제하는 신경보다 먼저 발달한다고 할 수 있죠. 머리, 팔, 가슴을 통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기들을 보면 머리를 움직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뒤집는 거하고 어느 게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돌린다. 그러니까 목을 가눈다라고 하죠. 보통 목을 가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뒤집는 건 나중에 일어나요. 이것은 전반 내회라는 것이 그 기관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경의 발달 순서가 결국 신체 동작을 통제하는 영역의 발달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그런 피질을 결국 발달 순서와 일치하도록 나열해 보면 결국 마지막에 발달하는 영역은 전두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프리프론탈 로브라고 해가지고 전두엽 중에서도 프론탈 로브라고 하는 전두엽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앞에 위치한 프리프론탈이라고 하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그 전전두엽의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두엽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달하는데 사고와 의식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 2세부터 발달해서 청소년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충 나눠보면 두정엽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 지각 주의 기능, 그다음에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어 이해 청각, 그다음에 후두엽이라고 하는 시각 정보 처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역별로 어떤 그 뇌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뇌의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뇌 피질 자체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역에 따라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전두엽이 이마 가까운 부위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 계획, 통제, 판단,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고 두정엽이 공간 지각, 주의 기능, 측두엽이 언어 이해 청각, 그다음에 후두엽이 시각 정보 처리라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감각 영역은 감각기관한테 정보를 받아들이고 운동 영역은 근육으로 명령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또 연합 영역에서는 내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처리하거든요. 이것이 대뇌 피질의 어떤 영역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관장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좌뇌와 우뇌에 따라서 그것이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기능 분화라고 얘기하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좌뇌에서 논리적인, 분석적이고 언어 수리적이고 구체적인 암기나 반복적인 일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면, 우뇌에서는 직감적이고 본능적이고 창의적이고 미술, 음악, 새로운 일, 사회성에 대한 영역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좌뇌, 우뇌의 기능 분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latera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편측성, 편제성, 한쪽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lateral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한쪽에 lateralization 돼 있다는 것이 어느 한쪽에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요. 가령 성인의 약 90%는 쓰기, 먹기, 기타 운동 기능을 쓰는데 좌뇌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뇌의 기능이 좌우로 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뇌량이라는 것, 그러니까 corpus callosum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뇌의 다리처럼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뇌량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독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분화가 일어나지만 결국 연결된 그 결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 연구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기능 분화가 2세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동 청소년기에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뇌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호,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로 되는데 어릴 때 나타나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선호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뇌량이 이것들 좌뇌와 우뇌의 그 기능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입니다. 이것은 아동 초기에 이루어지는데 뇌량을 통해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결국 어떤 사람이 아주 온전히 분석적이만 하지 않고 온전히 본능적이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어느 쪽으로 뇌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일상 행동을 할 때 이 연결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뇌량의 수초화는 만 1세 이후에 시작되고 4, 5세 때 상당히 발달하고 그 이후의 시기에도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좌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우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결과 어떤 식으로 발달한 영역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보완의 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뇌량 자체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뇌량 자체가 창의적인 또는 고등 사고력에 관여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또 뇌량은 아동 청소년기의 변화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골고루 뇌를 발달시켜서 전체적으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뇌량의 발달이 중요하고, 그것은 아동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는 발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플라스티시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역별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플라스티시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뇌 피질이 굉장히 적응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좌뇌 우뇌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화돼서 어느 정도 고정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이 손상될 확률이 높지만, 결국은 이 기능 분화가 완료되어도 가소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완전히 기능이 분화된 이후에도 어떤 부분의 뇌가 다른 부분의 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뇌 피질이 적응적이고 유연하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속도는 느리고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뇌 손상 이후에 재활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뇌가 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다음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 뇌반구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보고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조디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운에 이상이 있어서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그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운해를 모두 제거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운해를 제거하면 이런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미술, 음악, 사회성, 전쟁 이런 것들을 모두 잃게 되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뇌의 가소성 때문에 좌뇌가 이것들을 담당해서 운해하는 일을 담당해서 뇌의 가소성 때문에 조디는 결국은 발레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좋아하는 발레 레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운해가 담당하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영상 또는 교재에 있는 QR 코드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